띵동 띵동.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식사하고 오자마자 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수업을 재미있게 졸리지 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인권의 근원은 어디 있는지, 왜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권이 왜 가치 있는가 했을 때 두 가지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생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인권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우연히 먼 과거에서 우연에 의해서 탄생되었고 그 탄생된 생물체가 지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룹으로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그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아니다, 인권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권한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최고다 최고. 네. 하나님께서 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만큼 존귀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해볼까요? 최고다 최고.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최고다 최고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최고다 최고를 배우게 되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형상이 가치 있는가 했을 때 영원한 가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 생기,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영혼은 누군가 훼손하거나 망가뜨리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다 최고하는 이 가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그러면 우리가 최고다 최고, 그 가지고 있는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주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시작을 언제부터 보고 계신가요? 수정, 10주, 24주, 출산,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이유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 시점부터, 또 10주는 어떤 상태냐면 뇌와 심장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이 형성되는 그 시간이 인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24주는 감각기관들이 발달합니다. 촉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감각기관들이 발달하는데, 심장이랑 뇌가 있어도 감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감각이 있어야 그 인간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24주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가 다 필요 없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봐야 한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나와야만 출산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기 힘들 것 같아서 멘티미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고 QR 체크한 다음에 언제가 시작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나는 수종, 나는 식주, 심장과 뇌가 발달하는 단계를 인정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다. 감각이 있는 24주가 바로 시작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와봐야 안다. 출산이 인간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적어주시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제가 가는 학교는 대경고등학교라고 기독교인 1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과연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표 결과를 봤는데 자, 11명의 학생이 수정, 그래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또 10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뇌와 심장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7명, 24주, 감각이 있어야만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2명, 그리고 나아봐야 안다가 4명 해가지고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네요. 이 인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사실은 인간은 이래야 인간이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심장과 뇌가 있어야지. 인간은 감각이 있어야지. 인간은 세상에 빛을 봐야 인간이지.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지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는 과연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게 왜 떴을까요? 자,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목표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존엄의 시작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 현상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네,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크게 3가지입니다. 인간 존엄의 시작은 언제인지, 또 사회적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무엇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자보건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실제 법령입니다. 모자보건법. 그럼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은 어떤 법인 것 같나요? 엄마 아들 보. 네, 일단 모자니까 엄마 아들, 보건이니까 건강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또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호해주는 법안입니다. 특별히 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자보건법 중에는 모자보건법에 있어야 되나 생각되는 법령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공임신중절수술법입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법. 말은 되게 어려운데 단 2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낙태법입니다. 낙태법.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아이를 낙태시키는 법안입니다. 법안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가능할까라는 그 사유를 보면은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을 경우, 이 아이를 계속 배에 품고 있으면 산모나 아이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치 않는 임신일 경우, 예를 들어 강간을 당했다라던가 근친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의도치 않은 임신일 경우는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질병은 아닌데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예를 들어 어머니의 심장을 누르거나 폐를 누르거나 장기를 눌러서 피를 돌지 못하게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모체가 사망에 이를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이유가 충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허용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낙태 수술은 무조건 의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이외의 그 누구도 약물이나 또는 다른 수술적 방법으로 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없죠. 또 두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안이에요. 임신 24주 일 이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24주가 무엇이 형성되는 시간이라고 했죠? 감각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이도 고통을 느낄 테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누구죠? 임산부 본인 자신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 되는 배우자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낙태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우리는 인간의 시작을 각자 다 다른 의미로서 나눠놓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수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인간의 시작은 마치 24주가 인간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뭔가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이죠. 내 가치관이 맞지 않던가 아니면 이 법안의 가치관이 맞지 않던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로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조별로 앉아 있으니까 자, 각 조에서 이름이 가장 빠른 친구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제비를 하나 뽑게 됩니다. 네, 제비를 뽑게 되는데 이 제비에는 뭐가 있냐면 역할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조마다 역할이 있어요. 크게 의사, 임산부, 남편의 역할이 있고요. 각자의 역할마다 이 낙태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의 역할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조에서 이름이 가장 빠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뽑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우리 복학생 조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자, 먼저 하나 골라주세요. 이거 하나 같이 가져가세요. 네, 마지막. 네, 각자 역할이 있고요. 우리 복학생들은 찬성 반대는 정하시면 되는데 교회 목사님입니다. 역할이. 네, 교회 목사님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낙태 반대. 여러분들 1번부터 3번까지 적어주세요. 3번까지. 내 역할은 무엇인지, 나는 왜 찬성을 하는지, 내가 왜 반대를 하는지.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야. 나는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친구. 아니지, 근데 누가 다 그거예요. 반대하는 니네 누가 다 낙태를 반대하는 저희가 다 네, 다 반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반대하면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할 것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본인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깨달은 것은 먼저 10주차 남녀주가 부모님은 매우 그러면 고민을 남편이 자연스러워 찬성해서 왜 아이 아빠를 찬성할 연락해 건지 보니까 입장을 조정해 그들은 낙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듣게 되고 손을 잡고 의사를 찍습니다. 근데 임산부 왜 반대하는지 임산부의 왜
여기랑 여기 역할이 바뀐 것 같아. 여기는 여자 역할이 되고 남자 역할이 낙태하면 여성 몸에 네, 진짜 근데 이래서 내가 어제 우연히 인스타 보다가 영상을 찾아봤거든. 그러면 해석이 되잖아? 팔을 낙태. 왜 나는 그리고 왼쪽과 자르고 머리를 이렇게 다 손해가지고 하나씩 빼더라. 치기 같은 걸로 해서 의사로서 왜 찬성하는지 얘는 작은 통에다가 근데 가위를 이렇게 하나씩 다 잘라. 머리를 이렇게 잘라. 네, 찬성이 벌써 많이 적었어. 첫 번째 어때요? 그럼 왜 임산부로서 찬성하는지를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 도덕적으로랄까 윤리적으로 법은 있는데 없어. 하룻밤에 물을 우리 모두 다 그런 방황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죠. 제가 보니까 너무 조가 잘 편성됐어요. 여자는 남자고 남자는 여자를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가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 반대를 적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가장 큰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있던데 여성이 근데 이게 또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기독교적인 거 빼고 솔직하게 지금 이러면 나는 내가 군대 있을 때 제일 많이 보는 두 가지가 있어. 꼬리에 씌우는 꼬꼬무 부딩옷 바르는 거. 진짜로 대박이 이러는데 남도 더 지우는 거야. 3번까지만 적어주세요. 대학이 더 지우고 여러분 큰 3번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법적으로 나지 불법이 있나 이게 거의 법적으로 자,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조가 있을까요? 시간이 더 필요한 조? 네, 아직 2주 정도. 잘못됐잖아. 이거 저희 조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나요? 네. 어떻게 남자의 입장에 조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나요? 낙태가 헌법도 아니지. 사각지대 같다. 네, 어떤 의사의 입장에 조금 생각하게 고민해보게 되나요? 네. 그래. 법적으로 문제가 남아있다. 네. 제 친구는 있어. 다른 목사님, 저희 엄마랑 제일 친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의 부부가 있는데 교회를 교청하게 됐는데 근데 얘가 5명인데 둘째가 저보다 3살, 아니 2살 어려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임신해가지고 네, 남자가 중3이고 여자는 중2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다 못 만족시고 어떻게 목회를 해서 내 자녀가 네 시켜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시켜가지고 의사 쪽이 가장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의사 쪽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그 여자 쪽 분위기 좀 완도에서 긴 공장을 엄청 크게 한 집안이라서 재정적으로도 다 지원을 해주나 봐요.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나대요. 그래서 자,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조가 20살 있을까요? 돼가지고 이번에 군대 갔는데 애가 4살.
국민 그 상근 여기서는 네,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 사모님이 우울증이 너무 세셔가지고 가족들이랑도 영 끊고 목사님 목회 그만두시고 속함 새벽 알고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고 있는 질문 계속 하셔도 되고요. 결혼 안 했어요. 자, 여러분 혼이시고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서 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거예요. 보니까 신기하게도 여자 쪽은 다 남자 쪽은 다 여자 이렇게 하고 의사 쪽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역할극에서 구현된 생각이니까 조금 담대하게 우리 한번 토의한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우리 9주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자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 역할의 찬성 반대 이유에 뭘 적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세요. 저희는 반대인 임산부의 입장으로 네. 적어봤고요. 저희는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 내가 품고 있는 아기이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 낙태를 통해 임산부인 내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이미 내게 찾아온 아기이기에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3번, 그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켜야 된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자신은 임산부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낙태 반대의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네. 그다음 14주차. 14주차 없나요? 지금 14. 네, 지금이 14주차죠. 네, 14주차. 네, 역할은 무엇이었죠? 저희는 찬성 의사 역할인데. 네, 찬성 의사입니다. 네. 찬성한 이유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역할의 이유입니다. 역할의 이유. 10주차이기 때문에 네. 합법적이라서 그다음에 의사로서 네. 이렇게 권유할 수 있지 않나. 음. 그다음에 낳는다고 이렇게 상황이 딱 봤을 때 이게 아버지나 뭐 어머니 상황을 봤을 때 나도 이렇게 잘 못 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제 네. 하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부부간에 합의가 있으니까 굳이 부부간에 의사가 합의가 있으니까. 뭐 말릴 필요가 네. 있겠느냐. 네. 부부간에 합의가 있었고 또 그 부부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 나오더라도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의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10주차. 우리 박수는 마지막에 다 같이 해요. 10주차. 저희는 반대하는 남편. 반대하는 남편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유를 생각했을 때 뭔가 고디언바 같은 뭔가 어린 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그러한 뭔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방송에서 뭔가 봤을 때 그 누군가가 그 남편으로 나왔던 그분이 나는 후손을 남기고 싶어서 아이를 낳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후손을 많이 낳고 제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남자도 있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네. 것 같고 또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뭔가 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내가 20대 초반이라서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부모님의 울타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거에 대한 좀 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내가 선택한 거에 따른 뭔가 하나의 결과치가 임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뭔가 비현실적으로 그냥 말만 번지르한 책임감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제 웬만해서 낙태 이퀄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 남편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사회적 시선에 따라서 뭔가 반대를 하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나는 후손을 꼭 남겨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남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나는 독립을 하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겠지. 또 이건 불법이니까 하는 남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이제 낙태의 반대의 입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13주차. 네. 네. 저희는
찬성하는 임산부 입장입니다. 네, 찬성하는 임산부. 왜 찬성하냐면은 일단 부부가 모두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을 네. 생각해서 사회생활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를 키웠을 때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아서 이것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부모님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안 그래도 힘든데 부모님의 반대까지 있으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계획에 없었던 임신이었고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출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13주차 저는 환경에 대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도 힘들고 사회 경험도 없고 부모님들의 반대도 너무 심할 것 같기 때문에라고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임산부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줬습니다. 네, 11주차. 네, 저희는 찬성 남편이었고요. 네, 찬성 남편이었고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개쓰레기 남편이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은 정말 나의 아이가 맞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책임 네. 전가를 하고 네, 책임 전가를 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럼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책임지지 못해서요. 책임지지 못해서 회피형으로 그렇게 이제 낙태에 찬성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겠거니라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아니죠, 우리 복학생교도 있으니까요. 12주차. 저희는 네, 의사였고요. 네, 반대하는 반대하는 의사. 역할이었고, 저희가 반대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여성 몸에 너무 큰 악영향이 끼쳐지고, 의사로서. 네. 네. 저 어제 인스타를 보다가 낙태 네. 장면을 봤는데 오. 홀로그램 되는데 이제 팔 하나씩 자르고 네.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여성 몸에 큰 악영향이 있어서 첫 번째 반대했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코, 눈, 입 다 있는데 이거는 살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도 법률 찾아보니까 이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그 어중간한 거에 연결이 돼 네. 있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환자의 우울증과 죄책감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었죠? 핵심적인 가치는 윤리적 판단이 네, 가장 윤리적 판단에 네. 의해서 특별히 의사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임산부가 겪게 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교회 목사님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저희는 그 목사님 입장에는 반대입니다. 아, 반대 입장이죠. 네. 네. 일단은 일단 그 10주차에 대해서 봤을 때 생명이라고 네. 판단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성경적 관점 안에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해야 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생명을 해야 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기는 핵심적인 가치는 네, 무엇이죠?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비록 의도치 않은 임신이었지만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야 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토의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목사님의 입장에 대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까 이제 조금은 우리가 듣기에는 힘들지만 실제적으로 팔다리가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보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는 멘티미터를 통해서 수정이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71편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께서 나를 택했다라는 것은 인격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한 영혼으로서의 가치를 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라는 건데 그 인정된 시기가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4가지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제할 수가 있어요. 뭘 제할 수 있죠? 출산을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 10주, 24주 과연 인간의 시작은 어디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의 시작, 인간의 시작을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된 생명은 처음부터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정이든 10주든 24주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그 시작부터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정에서 인격이 없다가 뇌가 생겨서 인격이 생겼다. 또는 손과 발이랑 감각이 생겨서 인격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 존재 그 자체부터 인격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그 시작을 수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남의 시작부터 잉태의 시작, 인격의 시작, 생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의 주제에 가장 큰 인물들, 3 인물을 봤어요. 임산부, 남편, 배우자, 의사, 3 인물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그 역할극 가운데 정말 인격을 가진 존재가 그 3명이 끝인가요? 누가 숨겨져 있죠? 아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역할극에는 아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앞서 발표에서 나왔듯이 남자와 여자가 합의를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의사가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낙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 한 명의 인격체는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입장입니다. 잠언 31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사실 덩어리를 이야기하지만 크게 해석하자면 사회적 약자, 그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입을 대신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시작을 수정,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성경적 가치관인 거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게 왜 가치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과학적으로 감각이 있어야죠. 인간은 과학적으로 뇌와 심장이 있어야죠. 손과 팔다리가 있어야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세포 하나가 인간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왜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수정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자와 난자의 만남,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10주 차의 태아가 여러분들이 된 게 아니라 24주의 태아만이 여러분들이 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만남 그리고 그 가운데 수정된 결과물이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체 세포 하나에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다 최고, 최고다 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치가 이 세포 하나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포를 우리가 우리 이메일대로 그 인격을 박탈하거나 그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정체 하나에만 집중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한 역할극에는 아이라는 인격이 숨겨져 있었지만 드러나 있는 인격들도 있었어요.
의사라는 인격, 임산부라는 인격, 남편이라는 인격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하는 자를 대신하여 입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역할극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역할을 해봤잖아요. 남자는 여자 쪽을, 여자는 남자 쪽을. 내가 평생 의사가 될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의사의 입장을 대변해봤고 찬성하지 않아도 찬성하는, 반대하지 않아도 반대하는 입장을 대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졸업해서 그 임산부가 될 수 있고 그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의사나 목사나 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자보건법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누구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죠? 아이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임산부의 입장도, 남편의 입장도, 의사의 입장도 모두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토론 여러분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질문 4번, 5번 질문이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4번 질문은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막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무슨 도움과 뭐 정부의 무슨 정책들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임산부한테 1억 주시죠.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의사한테 법률 그냥 깡깡깡 제정해가지고 수정부터 절대 낮게 불가하게 하시죠.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 대안의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보게 될 겁니다. 자,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위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3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3분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위험성 그게 있어.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그거. 트라우마 생겼어. 진짜 가족이 풍미박산. 네, 예를 들어 아까 여기 트라우마 안에 있으면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예를 들면은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엄마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미래가 없지. 뭐 미래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애 키우면서 내 몸 하나 관리하는 행동적 가치관의 위험성은 애 뭘까요? 키우면서 어떻게 남편은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 부모님도 그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의 학생으로 의사 내 선택으로 내가 낙태를 우리가 반대해가지고 애를 태어났어. 근데 그 이후로를 우리는 솔직히 생각 안 하잖아. 우리가 뭐 돈 줄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에 대안은 뭐야? 돈을 줄까? 5천만 원 줄까? 쓰레기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인식을 바꾸는 건 정부의 정치 딱 그냥 그때 보호할 만한 거. 더 생각해 봐야죠. 이런 낙태는 나는 엄마 얼굴보다 싫어. 어리지 않을까?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서 19살, 20살 한 고등학생 되겠어. 왜냐면 이거 사실 먹고 살라고 수술을 진행한 건데 우리 집 와서 아, 할
수 있는 내가 찾아봤죠. 야 근데 이러면 좋은데 자주가 넘어가면은 진짜 애를 꺼내주고 하지가 않아요. 얘가 나를 이 아이 그다음에 신분이 이 아이 그다음에 지원도 달에 50만 원씩. 근데 20만 개인이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거를 가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조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개쓰레기 조. 네, 개쓰레기. 조가 개쓰레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어떤 위험성과 대안이 나왔나요? 개쓰레기 목표는 네. 이제 산모의 건강, 그러니까 낙태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클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했고요. 산모의 위험성. 네. 이거에 대안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일단은 여자 남자의 충분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상담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겠네요.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전적으로 여자 입장을 따르자라는 입장이 있었고 네. 과연 그러면은 남편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자는 낳고 싶어서 일정 따로 여자가 낳았는데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도 나와서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아직 대안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위험성은 임산부가 가지고 오는 위험성이다. 아까 역할이 뭐였죠? 찬성 남편. 네, 찬성 남편의 위험성으로 아내의 입장이 조금 결여돼 있고 그들의 아내의 위험성, 아내가 가진 위험적 부담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또 네. 의사 아까 찬성이었나요? 네. 네. 반대. 반대. 반대요. 의사 반대조는 어떤 위험성이 있죠? 저희 위험성은 이건 제 진짜 주위에 있었던 일이어서 네. 제 친한 한 3살 어린 남자 친한 네. 동네 동생이 있는데 저희 엄마 신대원 다니실 때 사모님 아들인데 중3 때 임신을 시켜가지고 지금 20살인데 상근하면서 애 키우고 있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가정이 아예 풍비 박살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은 목회하시는데 네. 개척교회 이제 그만하시고 어머님은 정신적으로 오시고 애는 일 다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의사의 결정을 통해서 낙태를 시키더라도 그 이후의 문제는 의사가 뭐 생활비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네.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은 이제 솔직히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 근처 정신과나 뭐 심리 상태 관련된 곳을 좀 이렇게 연계해 줘가지고 좀 다시 일어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게 그래도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의사가 그냥 그 수술적인 내용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좀 연계해 줄 수 있는 약간 의사 커뮤니티나 조금 관계망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본 것은 우리가 존엄이 여겨야 되는 대상이 단순히 아이뿐만이 아니라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편뿐만이 아니라 의사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조금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목표를 다시 한번 띄워봤어요. 자, 인간 존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됐나요? 자, 성경적 가치관이 인간 존엄의 시작은 언제로 보고 있죠? 네, 수정,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특별히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은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야 되고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여러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그 사회적 현상이 뭐였죠? 인공임신중절법,
다른 말로 낙태법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로 비판적인 사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보았듯이 하나의 수정체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었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나중엔 의사가 될 수 있고 임산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꼭 하셔서 한쪽의 입장의 존엄과 존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입장의 존엄과 존중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업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 존엄의 시작, 인격의 시작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그 수정체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것처럼 또 지금의 우리가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한 아이의 임산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두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동등된 가치로 인격적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